국가 자격증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진아연입니다.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대. 경쟁 속에서 이직과 조기 퇴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직장인.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정년 후 노후 걱정이 많은 우리 장년층분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은요, 1060 세대에게 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또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건축 목공 분야입니다. 자격증 살펴보기 전에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실 우리 전문가 한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요, 건축 목공 기능사와 또 산업기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교수님, 최근 인테리어 관심이 참 높아지고 있으면서 주거지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건축 목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또 이 단어가 친근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건축 목공 분야 어떤 분야인가요? 네, 방금 우리 친근하다고 아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목공 작업의 주 소재가 친환경 천연 소재인 목재를 가지고 건축물의 마감재, 구조재, 네. 그다음에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소품 등을 만들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은 많이 친근하다고 느껴지나 봅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건축 목공 작업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셀프 인테리어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 목공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이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분야의 자격증 기능사와 산업기사의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자격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능사와 이제 산업기사는 자격 등급의 차이도 있지만 시험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 건축 목공 기능사는 이제 필기 시험 없이 실기 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요. 산업기사는 필기 시험 3과목, 과목당 네.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을 합니다. 실기 시험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합니다. 2차 시험인 실기 시험이 매우 중요한데 기능사의 경우 약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에 소요되고 주로 지붕틀이나 계단, 창호, 각종 장식물을 제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주로 지붕틀이 출제가 되는데 네. 기능사보다는 상당한 수준의 과제가 출제되고 시험 시간도 약 8시간으로 비교적 산업기사에는 긴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약간의 이제 그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다른 자격증과는 달리 네. 기능사 시험에 필기 시험이 없네요. 네, 없습니다. 네, 실기 시험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는 좀 그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이 전문성을 좀 필요하는 만큼 단계별로 응시 자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응시 제한이 있나요? 네, 기능사는 우리 국가기술 자격에 보면 학력이나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또한 이 종목 같은 거는 필기 시험이 없으니까 네. 더더욱 응시하는데 유리하겠죠. 다만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경력을 요구할 경우 최소한 2년 정도의 실무 경력, 그러니까 같은 분야의 실무 경력과 또는 기능사를 취득하고 1년 정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력으로는 관련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 산업기사, 건축목공 산업기사의 추세를 보면 주로 40대의 직장인들이 응시하는 것으로 보아 실무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응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응시 제한 자격에도 또 열려 있다고 하니까 네, 많은 네.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영역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목재를 다루는 모든 일에 관련을 하는데요. 특히 목재를 가지고 건축물의 마감재, 인테리어 마감, 또 실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소품 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외에도 목조 건축물의 유지 관리,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각종 거푸집 제작 등 목재가 필요한 영역이면 네. 다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요즘
자동차에도 보면 내부 마감이 일부 목재, 고급차의 경우는 목재 마감이 있거든요. 네. 이런 영역에도 목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저는 건축 현장에만 이 목재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 만드는 데도 또 예, 또 고급차일수록 쓰이는 예, 그 거군요.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어느 곳에서 일하게 되나요? 주로 이제 전문 건설 업체의 형틀 목공이나 그다음에 인테리어 회사의 내장 목공으로 가장 많이 취업을 하고요. 네. 또 목조 주택 회사의 기술자로 근무하거나 또는 가구 제작 관련 업체 등 목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 형틀 목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형틀 목수라고 하면 이 건축물의 네. 그 형틀을 잡기 위해서 네네. 그 건축대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그 일을 형틀 말하는 목공은 건지. 네. 우리 이제 대부분 건축물들이 고층화되면서 철근 네. 콘크리트 구조를 되어 있고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고정하기 위한 임시 가설물이 필요합니다. 그 틀을 만드는 게 대부분 이제 뭐 요즘 철제도 많이 하지만 네. 전에는 목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틀을 만드는 것을 우리 흔히 형틀 목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네, 건축 목공 분야의 자격증을 이제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응시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요. 이 건축 목공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나가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한양공업고등학교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인데요. 건축 목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인찬 군, 나무가 좋아서 선택한 목조 건축과 미래 기능장을 꿈꾸며 목공 작업 매력에 푹 빠져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흥미가 없으면은 이 직종에서 좀 더 나아가야 할 그런 느낌을 못 받으니까 더 열심히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흥미를 느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건축 목공 분야는 각종 목공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최근 주거 공간에 대한 셀프 인테리어 등 관심이 커지면서 수험생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선자분들 화이팅! 공사가 한창인 건축 현장인데요. 목공은 목구조의 골조 구성과 철근 콘크리트 조의 거푸집 제작, 설치 및 일반 건축물의 내 외부를 목재로 마감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2층 바닥 까고요. 여기 이제 1층 깐 것처럼 직접 보시면 2층 벽체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선 맞아요. 지금 바닥 장선이 다 안 깔려서 이쪽부터 다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요. 주택이나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해 고품질과 환경을 중요시하면서 목재 시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직업군입니다. 집에 짓는다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받고 1년을 지나다 보니까 좀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것 같아요.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직업의 특성상 전문 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야외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체력도 중요한 직군입니다. 뭐 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테고 피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거를 이제 취득했을 때 내가 안보다 자격증이 하나 더 늘었다는 기쁨이 있잖아요. 일단 더 나아지고 계신 거니까 좀 더 파이팅 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 가장 안정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축 목공 분야. 스튜디오에서 자격증 합격을 위한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격증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건축 목공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험 정보와 안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축 목공 기능사와 건축 목공 산업기사 시험 정보 및 안내입니다. 먼저 건축 목공 기능사입니다. 기능사의 경우 필기 시험은 없고 실기 시험은 목공 작업의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목공 작업은 작업형으로 4시간 30분에서 5시간 정도 진행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건축 목공 산업기사입니다. 산업기사의 경우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필기시험은 건축 일반, 목공 작업 및 재료, 안전관리 3과목으로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 30분씩 치러집니다. 실기시험은 건축 목공 작업으로 작업형 8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의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해야 하고, 실기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건축 목공 분야의 응시를 위한 시험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건축 목공 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제부터는 알아볼 텐데, 목공 작업인 실기 시험만 치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또 저희가 앞서서 안내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다양한 국가 자격증을 다뤘지만 실기만 치르는 자격증은 처음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 건설 분야에 한해서 약 11개 종목이 실기 시험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 현장의 어려운 그 여건을 감안한 정부의 조치와 또는 원활한 기능 인력을 보급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 사업의 일환입니다. 특히 네. 이론보다는 실무 중심으로 측정을 하여도 산업 현장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11개 종목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기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팁을 주신다면요? 기능사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실기 시험만으로 이루어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지붕틀이나 네. 계단, 창호, 장식물 중 주로 한 가지가 시행되고 있고, 시험은 기본적인 목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현치도 작도 능력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하리라 봅니다. 이 현지도 작도법이 뭔가요?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어떤 이제 삼각형을 예를 들면 밑변의 길이와 높이만 주어지면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지붕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붕의 높이와 폭이 있으면 그 지붕의 실제 길이를 실장을 구하는 이것을 이제 현지도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그래야지만 실기 시험이 가능합니다. 현지도 작도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 목공 산업기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건축 목공 산업기사 시험에는 필기 시험이 있어요. 네, 그럼 그렇죠. 필기 과목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 일반 어떤 과목이고 또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건축 목공 산업기사에는 이제 크게 3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건축 일반 과목이 있습니다. 주요 항목을 보면 건축 제도, 그다음에 건축 구조, 그다음에 건축 재료, 건축 시공이 있습니다. 이 파트에 대해서는 시중에 참고 서적도 많이 있고 관련 수험 정보도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도 비교적 평이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험자께서는 시중에 관련된 교재나 참고 서적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과목인 목공 작업 및 재료입니다. 어떤 과목이고 또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목공 작업 및 재료는 크게 3가지 영역이 있는데, 목공 일반, 목재 시공, 그다음에 적산으로 구성됩니다. 시험 준비에 다소 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시험 범위도 좀 넓고 네. 시중에 관련 교재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교재는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료실을 좀 활용하거나 국가직무능력, 즉 NCS의 학습 모드를 보시면 아마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관련 내용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실무와 또 교재 내용을 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네. 이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 시험 준비에 이 과목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제 정보 부족. 그러니까는 정보 부족으로.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그 교재 자체가 뭐 네. 널리 보급되어 있고 또 그 범위도 넓고 이렇게 딱 이렇게 요점 정리, 흔히 하기에는 뭐 쪽집게 자료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무 경험과 이제 그 잘 관련
합쳐서 보면 공부를 예, 하면 그러니까 좋을까요? 준비를 안 하면 네. 이건 합격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네. 많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적인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의 실무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네. 그 관련 교재를 굳이 축약해서 보자면 지금 NCS 학습 모듈이 아주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필요 지식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필요 지식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네.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출제 문제, 예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토대로 공부해보면 출제 어떨까요? 문제도 시험 본 분들은 다 제공이 때문에 가지고 있고 네.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도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과목에 이어서 세 번째 과목인 안전관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는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그 안전관리도 크게 세 가지 주요 항목이 있는데요. 안전관리의 개요, 그다음에 산업시설의 안전, 인간공학과 사고 예방으로 구성됩니다. 이 과목은 그 다른 자격과 공통되는 과목으로 시험 내용이나 문제도 비슷비슷합니다. 또한 참고서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또 평이하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비교적 수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출제 경향은 주로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내용과 산업재해, 건설안전, 소방안전, 안전보고, 사고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되니까 아마 좋은 점수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뭐 필기시험 세 과목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과목인 건축 일반과 두 번째 목공 작업 및 재료, 그리고 세 번째 안전관리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두 번째 과목을 조금 힘을 써서 좀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예. 좀 높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 건축 목공 산업기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은 건축 목공 작업으로 작업형으로 치러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8시간 동안 진행이 되네요. 네. 긴 시간 동안 치러지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이제 치러야 될까요? 8시간 동안 체력적인 것도 많고 네. 또 준비 과정도 조금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과제가 예년에 보면 주로 지붕틀 과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작동법이 모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각종 목공용 수공구와 목공 기계를 또 능숙하게 다뤄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시험에 매우 유리합니다. 네. 또 실무 경험이 있더라도 이 시험 준비를 위하여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기시험이다 보니까 공구들을 많이 사용할 것 같거든요. 이 공구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목공 공구하면 흔히 잘 알다시피 톱이라든지 대패라든지 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 보면 네. 옛날에 우리 대학 가요제 T3수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T자, 삼각자, 스케일 이게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목공에서도 네. 톱과 대패, 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가 수준에 맞게끔 잘 연마가 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소요되고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많은 정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공구들은 수험자들이 가지고 온 공구를 사용해서 그럼요, 시험을 예. 치르는 거죠? 자신의 공구는 남한테 안 빌려준다시피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대패라든지 각종 수공구나 이런 시험에 필요한 도구는 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급하게 오다가 공구를 놓고 오는 네. 수험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거에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특히 이제 시험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네. 깜빡 잊고 중요한 도구를 놓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시험장 측의 이제 배려 사항이니까 원칙적으로는 대여가 안 되지만은 네. 시험장에 있는 경우 이렇게 종종 그렇게 제공을 해서 시험을 잘 치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도구나 장비는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데 칼은 꼭 그쵸. 갖고 가셔야겠죠. 군인이 총을 안 들고 전쟁에 네. 나가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네. 이 실기시험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까도 기능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현지도 작도 및 해석 능력 그것을 네. 어떻게 적용시키고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좀 어려워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주변에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한 3개월 정도의 이런 필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8시간 동안 시험이 치러지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서 알면 떨어지는 시간이 부족하진 않은데 네. 만약에 모르면 8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을 주어져도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 예. 현치도 작도법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알아야만 그 예, 실기 네. 시험을 잘 아무튼, 치를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교수님이 건축 목공기능사 또 산업기사에 대해서 과목별로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그 유능한 목수는 자기가 네. 자신이 사용하는 공구를 절대로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목공 작업은 비록 사람이 하지만 거기에는 각종 수공구, 기계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실기 시험에 대비해 항상 수공구나 각종 목공 기계를 잘 연마하여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비슷한 문제가 실기 시험에 출제가 되므로 관연도 문제를 잘 풀어보면 충분히 합격하리라 봅니다. 네. 앞서서 굉장히 멋진 말을 해주셔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해서 저희 지금 다음 내용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건축 목공 분야 시험 과목과 또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격증 준비하는 응시자분들의 경우는요. 하나부터 10까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이번 코너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자격증을 직접 준비하는 분들의 고민을 바로 해결해 드릴 텐데요.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빨리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목공기능사의 경우 실기시험만 보는데 주어진 도면을 보고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치도가 가장 어려워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궁금하다 질문을 주셨는데 역시 교수님 말대로 현치도에서 네. 많이 어려워하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현치도를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그 시험 능력 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치도는 흔히 규규술이라고 하고 아까 제가 삼각자를 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리는 상당히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이거를 실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각종 건축 구조물에서는 이 원리를 알아야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 부정형 건축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보셨나요? DDP라 예, 굉장히 그 지붕이 그렇죠. 모양으로, 네. 그런 건축물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반드시 이런 현치도 적용 기술, 즉 규규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은 관련 학원이나 자격증 취득자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유리하고 네. 혼자서 규규술, 즉 현치도를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시중에 관련 서적도 단 한 권만 있을 정도로 네. 좀 정보에 취약합니다. 그렇다고 서적만 갖고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 자격 취득자나 또는 학교 같은데 또는 학원이나 요 규규술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혼자서 공부하기는 정말 어려운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시험장 운영을 하다 보면 특히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네. 아무 준비 없이 이제 자신의 어떤 능력만 갖고 왔다가 바로 이 현치도 해석 능력이 안 돼서 네. 실패하고 돌아가는 케이스가 뭐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서 이거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기능사의 경우에는 실기시험만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업무가 현장 업무로 단련되신 분들이 네네. 그냥 무턱대고 와서 시험을 보셨다가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틀리시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현치도의 해석 능력이나 작도 능력이 없이는 그 네. 구조물 자체가 완성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한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데 네. 이것쯤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도식화시키는 데는 반드시 어떤 노하우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벼락치기식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어떤 쪽집게식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제가 조금만 유형이 바뀌어도 원리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아무리 실기 시험이라고 해도 필기, 이론 공부는 조금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이제 기능사 같은 경우는 네. 필기 시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론의 간단한 이론 정도는 정도는 알고 꼭 또 숙지를 하고 가셔야 네네네. 또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격증 고민 상담소에서는요, 실제 수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가득 담긴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고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많은 질문이 올라온 내용을 선택해서 정확한 답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요 건축 목공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건축 목공 분야의 기능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시험을 봐 오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간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좀 이런 점을 유의했으면 난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기능장 자격을 딴 지가 꽤 되거든요. 한 20여 년 정도 전에 네. 됐는데 지금 다시 뭐라고 하면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드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어려운 점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체력적인 부분, 좀 젊었었지만 체력적인 부분, 그다음에 각종 이제 도구나 이런 그 연마 상태, 특히 이제 현지도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려고 저도 사실은 그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시험을 본 기억이 있고, 저도 이제 이틀 내내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라고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으신 건가요? 예, 저는 그냥 바로 합격을 운 좋게 네.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많이 네. 이제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왜 매번 탈락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역시 준비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 탈락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미 기본적인 이제 목공의 어떤 가공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실무에서의 그 능력은 인정이 되지만 또 시험은 별개잖아요. 네. 운전을 잘한다고 꼭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 시험에 필요한 직무 능력, 직무 지식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셔야지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 건설 현장에서도 이 목공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본인들의 만족을 위해서 목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또 네. 성취도를 위해서 또 자격증 시험도 많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제 취미로 시작을 해서 네. 또 자격증을 따고 또 자격증을 따서 그것이 직업으로 연결되는 네. 케이스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 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축 목공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일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요, 일한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은 고되고 힘들더라도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합격의 기쁨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지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